오해의 의미가 뭘까요? 오해는 우리가 뭐라고 정해요? 황제가 기자한테 묻습니다. 황제가 옛날 황제가 이제 기자라는 사람한테 이제 오해이 뭐냐 하니까 복은 복직이라고 얘기하고 화는 뭐라고 했을까요? 화는 음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토를 가색이라고 합니다. 가색. 그 다음에 금을 중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를 윤허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황제가 물리고 기자라는 그 학자가 이 오해를 이렇게 붙였는데요. 여기서 우리 포인트를 줄 것은 상과 하. 화는 상이고 수는 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화는 위다 이거 위. 이거는 아래다 이거지. 그러면 요건 뭐죠? 목각은 뭐죠? 그렇죠. 이거 좌우가 되는 겁니다.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앙이다. 토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와 좌우가 나눠진다. 그래서 오해라는 것은 원리를 얘기합니다. 원리. 그래서 여기다 이제 5가지가 항상 움직인다. 이 행위라는 것이 의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액티비티입니다. 액티비티. 지금 움직임이라는 거죠. 움직임이 이 변화를 가져와서 뭐가 되는 거죠? 순환한다. 순환. 액티비티. 그래서 여기다 행을 붙인 겁니다. 이게 최초에 이제 기록된 문헌에 나온 겁니다. 여기서 이거 가지고 설왕설래가 되게 많은데 이 기자가 얘기했던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이 반드시 목이라는 것은 휘어짐과 올바름이 있다. 그 다음에 화라는 것은 반드시 위에 가지고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 거기서 열을 낸다. 여기서 사중요한 게 열입니다. 열. 불꽃연자가 열이거든요. 근데 가세는 뭐야? 심고 저장한다. 기르고 저장한다 뜻이. 기르다 저장한다. 종용은 마치다고 바꾸다 이 뜻이에요. 맞췄으면 바꾸라 이거. 유는 뭐야? 세상 윤택하게 한다는 거지. 이게 고기라는 것은 고기 결국 우리가 말하는 식감은 을목이 되는 거고 질이 간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상은 뭐라고 되어 있어? 상은 뭐라고 하면 돼요? 이 우리가 말해서 병화가 되고 열이 뭐죠? 정화가 되는 겁니다. 가는 뭐죠? 심는다. 이거 무토가 되는 거고 저장하다는 뭐죠? 기토가 되는 겁니다. 종은 뭐야? 맞히는 거니까 이게 정금이 되는 겁니다. 혁이니까 이 신금이 되는 거고 유는 뭐야? 아래니까 임수가 되는 거고 이게 개수가 되는 거고 이런 거를 이해하고 싶었던 거죠. 그럼 요거는 뭐가 되느냐?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방식.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떤 방식이 나온다. 이 바로 오행에서 결국 뭐야? 식간이나 어떤 방식의 체계가 있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황제가 최초로 기자한테 이런 거예요. 그럼 황제 기자 이거 다 어느 나라 사람이겠어요? 황제 기자. 네? 이거 동이족 사람이에요. 동이족 사람. 이때 한족들은 뭐야? 한족들은 뭐하고 있었을까요? 이거 쓰고 있었어. 서기들. 한족들은 전부 다 옛날에는 다 서기들이었어. 동이족에 의해서 다
글을 쓰는 서기들 이런 한족들이 주나라가 독립적으로 몰아내고 이 중국 대륙을 차지하면서 자기네에게 정통성을 부여하려고 그때부터 뭐라냐면 이 동북공정을 해요. 동북공정. 즉 우리나라 역사를 말살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로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뭐 유만조선, 뭐 기자조선, 고조선의 지배계층들만 이런 것들은 이제 역사에서 그런 거. 오행은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 오행의 가장 의미는 뭐냐? 그러면 이 오행이 어디에 있냐? 오행의 위치가 어디냐 이거지. 오행 위치. 이 오행의 위치할 때 반드시 천지간이라는 요를 옛날 고서에 분명히 썼습니다. 천지간. 천지간.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오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쓰죠. 천지인 사상이라고 하잖아. 이 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인자에다가 왜 이런 글자가 붙었냐고. 간이. 그러니까 즉 천지에 있다는 거야. 천지. 이 인은 뭐야?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세상의 모든 것이야. 이건 쉽게 말해서 뭐 생물이 되고 무생물이 되겠죠. 생물에서 뭐 동물이 나오고 뭐 식물이 나오겠죠. 이걸 뭐 그 외의 것들, 그 외의 것들이 인이니까. 여러분들이 한자 공부를 많이 하려고 인자를 해석할 때요, 이 전부 다 타인을 지칭해요. 모두 일반적인 명사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가 들어가는 거 이게 무슨 자죠? 실유잖아요. 실유. 목에다가 사람이 자도 실유가 되는 거야. 이거 뭐 내가 쉬는 거야. 내가 쉬는 거야. 그러면 하늘과 땅에 내가 있다. 이게 어지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인별이 붙을 때 비로소 누구 상징하면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한자의 글자는 이 사람 인자가 부수로 붙었을 때 비로소 나가 되는 거고, 이렇게 단독으로 쓰면 전부 다 타인이 타인. 남. 모든 거. 남입니다. 이거 어지린자 그랬을까요? 어지러워서 하늘과 땅을 바라보시면 어지럽게 생겨요. 그래서 어지린자예요. 어지르다는 뜻이. 어지르다는 뜻은 뭐야? 사람은 혼돈의 상태고 혼란의 상태야지. 하나 사람 자체는 불완전하다는 거. 그러니까 공자가 말하는 어지린 사람은 불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체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 논어사상의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사람은 어질다. 항상 불완전한 상태니까 뭔가 항상 퀘스천 마크를 갈구하는 뜻이에요. 공자의 가장 큰 사상이 인자입니다. 오행은 어디에 위치하고, 답 나왔지? 어디에 위치하죠? 하늘과 땅 사이에서 오행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오행입니다. 사람. 나를 지내라 모든 만물이 오행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오행을 이쁘게 포장한 게 있는다는 계절이 되는 겁니다. 계절이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순화한다가 이제 오행의 진정한 의미. 오행 위치는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인간,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 그 오행이에요. 사람이. 왜 사람이 남자가 먼저 네 가지 방향을 본다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여기서 동서남북을 봤다.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위치에서 이렇게 상대를 보는 거예요. 거기 그 엘리베이터를 광고 묶어요. 사람은 반대편에 끌린다. 사람은 자기 반대편에 끌린다. 그 사상이 이제 서양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얘기했지만 이 대칭성과 이제 상고성. 이것이 다 아우르고 있는 게 우리 동양철학입니다. 동양철학. 서양 철학에서는 이제 이 대칭성만 연구하다가 상고성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서 이제 뭔가 새로운 이제 사상적 체계가 많이. 지금은 오히려 이 서양 애들이 이 동양 철학을 무지 공부하는데
반대로 우리는 이미 틀린 것이 검증된 서양 철학을 계속 따라가고 있어요. 서양 철학은 틀렸어요. 서양 철학은 무조건 틀렸습니다. 동양 철학이 정답이라는 것이 지금 점점 밝혀지고 있다는 거죠. 저는 도덕주의라는 책을 되게 좋아해요. 쭉 읽어보면은 뭐 도덕경도 그렇고 옛날 누구야 우리 이 귀역이나 사님의 대가가 누구죠? 누구 유명한 사람 있잖아. 송나라 때 이름 생각나네. 거기 보면은 우주의 기원을 얘기해요. 우주의 기원. 우주의 기원은 이 선천지기가 후천지기로 된다는 거죠. 후천지기. 이게 뭐 똑같이 유물혼성. 선천에는 뭐 깨끗한 게 있는 게 아니고 후천에만 더러운 게 있는 게 아니라 유물혼성이 결국 유물혼성 낳는 거죠. 그래서 중국 사상, 동양 사상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중용이잖아요, 중용. 중용 사상이 바로 이거죠. 선천지기와 후천지기를 연결해요. 사주명리에서 이러한 개념적으로 가졌을 때, 누가 한번 주장하지만, 요 구조는 다 선천지기라는 선천지기. 요 구조는 다 뭐야? 후천지기라는 거죠. 그러면 요 구조가 바로 이게 중용이라는 거죠, 중용. 월과 일이 바로 중용이라는 거죠. 선천지기와 후천지기를 연결시킨 중용. 요거는 뭐야? 개인적 사회성을, 사회에서 나의 뭐야?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나의 이거 개인성으로서 뭐야?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권리 주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시의 의미는 권리 주장이 권리 획득, 권리 주장. 연어를 뭐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죠. 그럼 연어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사회성이니까 우리 직업이라든가 진로가 나오고 있고, 여기 일시에 나오는 거죠? 내 돈이라든가 취미가 나오는 거죠. 취미. 그럼 이런 오해를 과연 옛날 사람들은 어디에서 찾았을까? 어디에 찾았겠어요? 이 수학을 보면 이제 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해요. 이 모든 학문의 시작은 수학입니다. 모든 철학자가 다 수학자였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겨울이 되는 거죠. 겨울. 1사분면. 그다음 여기 2사분면이가 봄이 되는 거고. 3사분면이가 여름이 되는 거고. 가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또 겨울을 관념화시킨 것이 우리는 수라는 오해이고, 봄을 관념화시킨 거죠. 목이라는 오해이고, 여름을 화라는 관념화시켰고, 이거는 금으로 관념화시킨 거죠. 가운데 뭐죠? 토가 되고, 토. 지지에는 토가 있다 없다? 지지에 토가 있을 수가 없어요. 지지는 사계절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토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사람들은 지지에 토가 있다고 아직도 이제 막 바꿔보는 거죠. 지지에는 뭐만 존재한다고? 사계절로 존재한다고. 이걸 다 아우르고 있는 것이 바로 토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명확해져요. 여러분들이 명리학을 계속 공부할 때 오행을 살피는 것은 절대 천간을 살피는 게 아니에요. 오행은 뭐라도 지지만 살피는 거야, 지지. 지지에서 돌아가면서 이 토가 하는 작용이 뭐냐, 이죠. 토가 하는 작용. 아까 토 배웠잖아요. 가색이. 기르고 저장하는 거. 이게 토입니다. 그러면 봄, 여름에 기르니까 이걸 뭐라고 되죠? 이걸 무라고 하고, 가을, 겨울에는 뭐 저장하니까 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무자는 어디서 나왔냐면 무성하다. 무성하다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자기 몸에서 나온 몸 기자를 써서 무성하다. 무성하면 나 같은 사람들이 많다. 무성하다. 이게 교류를 의미하는 교류. 그래서 이것도 희망이라고 하는 희망.
희망자. 이건 뭐야? 몸 뭐야? 단절을 내는 겁니다. 이거 절망자. 절망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이 희망적인 말이 좋은 말이 아니에요. 희망에는 의존적 성향이 강해요. 절망적인 뭐야? 독립적 성향이 강한 겁니다. 독립적 성향. 그래서 이거를 나 중심적, 무토를 남 중심적이라고 이렇게. 그런 거 앞으로 무기토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냐? 무기토한테 요거만 안 누르면 무기토 되게 쉬워요. 토가 어렵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 천간의 토가 오행의 토가 작용하는 것들 이런 거. 이 절자가 이 끊어내 절자잖아요. 이게 뭔가 끊어내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사람이 절망이 없으면 새로운 걸 못해요. 사람이 절망에 빠져야지 뭔가 하려고 그러지. 맨날 희망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우리 결혼하면은 무조건 결혼하면은 남편과 남녀가 막 서로 보면 희망적이잖아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평생 그러면 죽습니다. 근데 결혼하면 끊어내야 돼. 결혼하면은 평생 뭐 아침 저녁으로 서로 보고 맨날 가슴 두근두근 심장 떨고 죽지 어떻게 살아? 아니 절망과 희망이 이걸 우리는 자꾸 이제 그 나쁜 방향으로 하니까 자꾸 이렇게 하지만 선생님 모든 것은 음양이 존재하는 것처럼 모든 것은 장단점이 있다는 거죠. 희망적인 것. 그러니까 법론학생들이 희망적이고 그렇지만 되게 의존적이라는 거지. 왜? 교류를 통해서 무성하잖아. 나와 똑같은 게 많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경쟁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럼 무토가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면 이게 경쟁적이 돼요. 경쟁적이 돼요. 호전적이 돼요. 호전적. 무토가 있다. 경쟁적이 호전적. 무성하잖아. 그 중에 살아남아야 되잖아. 살아남은 것도 의욕이 많지. 살아남으면 의욕도 많이 생기거든요. 장점으로 약간 의욕이 활발하다. 퀴터는 뭐 경쟁적이 아니겠죠, 이거는. 퀴터는 어디 뭐 비경쟁적. 비경쟁적. 다른 말 하면 독단적, 독단적. 호전적보다 회피적. 의욕이 떨어지는 기토를 갖고 있는 사람, 특히 기토를 간 데는요, 뭐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 하고자 하는 의욕은 자기 몸 갖고 있는 게 없어. 자기 몸 갖고, 자기 내면 갖고, 나 중심적. 맨날 돈 없어. 맨날. 그리고 맨날 호텔 가서 밥 먹고. 맨날 이런 느낌. 있어도 없다 그러서. 얘네들은 없어도 있다 그러면. 야, 오늘 내가 배설할게. 그런 느낌. 대신 이 무기토의 공통성이 있어요. 얘네들 이제 손바닥, 얘네들 서는 여반장입니다. 이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인데, 얘네 공통, 그냥 얘네들 경계구분이 확실해. 경계구분 확실히. 경계구분 확실히 중요한 거지. 토의 가장 포인트는 여반장으로서 경계구분이 확실해질 거야. 경계구분을 확실히 한다. 얘는 세상 모든 건 내 거. 얘는 세상 모든 건 네 거. 그러니까 루토가 있는 사람은 남이 정해준 기준에 살아요. 남이 정해놓은 기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이거는 내가 정한 기준의 중심으로 살아간다. 우리 토를 잘 알아요. 토를 모르면 나머지 글자들 어떻게 오해를 유명하죠. 이해하십니까? 내 사실 토가 있나? 천간에 있냐? 천간에 있으면 뭐야? 나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면 지지에 있다고 어떻게 했어요? 생각 없이 행동 쪽으로 가는 거야. 행동 쪽으로 가는 거야. 근데
나는 아무 의미 없이 한 행동이 남한테는 상처가 줄 수 있는 거죠. 지지에 토가 있는지 정관에 토가 있는지 딱 토 있어요 없어요? 정관에 토 있어요? 있죠? 루터의 기토예요. 루터. 남이 정해놓은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성도 남이 정해놓은 틀에 맞춰 사는 거예요. 남이 정해놓은 이런 사람들은 횡단보도 건널 때도 웬만해서 그 급한 화장실 갈 때는 그런 전부 무단횡단을 잘 안 하려고 그러지. 항상 그 규정을 지키고. 기토들은 남이 보던 말든 그냥 질러버릴 거죠. 기토를 다른 말로 하는 또 하나 무토는 머금을 한자에 갔어요. 머금을 한자. 이거는 패턴의 토입니다. 토라고 해요. 토하다. 이겁니다. 기토들은 항상 뱉어내는 걸 좋아하고, 무토들은 항상 머금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무토는 뭘 먹으냐? 양을 먹는 겁니다. 얘는 음을 뱉어내는 겁니다. 양을 먹어서 음을 뱉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양을 갖고 있는데 뭐 무토운이 오든가 무토가 있는 양이 많잖아요. 이 사람은 항상 그 무토운이 힘들어요. 왜? 자기 양적 기상들이 전부 다 무토한테 먹혀버려요. 그 이유는 무토한테 양이 먹히는 이유는 이 기토를 통해서 음으로 다시 나오려고 하는 거다. 이 순환이에요, 순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무토들은 그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해요. 기토는 음을 무조건 뱉어내는 거예요. 음이 예를 들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토 옆에 이렇게 간목이라든가 경금이라든가 임수라든가 병화가 있잖아요. 이런 되게 불편한 거예요. 뱉어낼 게 없잖아. 되게 불편한 거. 기토 옆에 을목이라든가 신금이라든가 개수라든가 정화가 있잖아요. 너무 행복한 거야. 뱉어낼 게 너무 많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거는 음양의 조합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음양조합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자기의 각각의 속성들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각각의 속성들이 유지가 된다. 유지. 이건 음양조합이 됐으니까 뭐야? 각각의 속성들이 유지가 안 됩니다. 자폭이에요, 자폭. 나만 죽냐? 너도 죽어라. 정관에 이렇게 기경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웬만한 사람들 항상 거리를 두고 살아요. 이 자폭입니다. 물귀신들입니다. 나만 죽냐? 같이 죽자. 이런 구조들은요, 음양구조가 함께 된 사람들은 살기를 많이 해요. 살기. 이렇게 이 사람이 생기를 많이 해요. 살기 많이 해요. 정관에 이렇게 합구조가 있는 사람들 되게 살기가 있습니다. 좋아 보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살기를 떼요. 왜 이 토를 공부하냐? 이 토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토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천지간 자체가 이 지구잖아. 우리가 이제 지구라는 관점 보자. 우주라는 관점도 마찬가지야. 우주의 토는 뭐야?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예요. 거기 지금 우리가 보이는 것들은요, 5%밖에 안 된대요. 결국은 우주의 토가 지구라는 거지. 그 토 중에서 이제 이 지구만 있겠어요? 각 행성도 다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실 명의를 공부하는 이 토가 가질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만 공부하고 토가 가장 중요한 건 이 암흑물질이다. 암흑물질. 암흑물질. 즉 암흑에너지라고 해요. 토가 있어야지 뭔가를 심든지 기르든지 저장하든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간의 토는 머릿속에만 있죠. 지지의 토는 뭐야?
실질적으로 갖고 있겠죠? 실질적으로. 그 토와의 지장 간에 실질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장 궁금한 부분들 있으십니까? 토는 천간지지에 토가 없으면 어때요? 토 찾아가야죠. 토 찾는 게 뭐냐? 왕지들이야. 생지들은 토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고, 토를 찾아가는 것들이 왕지. 그래서 왕지들이 전부 뭐 어떻게 오화가 가장 먼저 패는 게 누구예요? 몸이잖아. 그래서 두 번째 오술이잖아요. 세 번째 오출이잖아요. 진짜잖아요. 오화가 토를 찾아가는 방식은 오미합으로 가고, 오술합으로 가고, 오축으로 가고, 오직으로 가고.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요거는 자기가 갈 수 있는 어떻게 해요? 시간을 방향해서 미래죠, 미래. 그러니까 오미 오수 있는 애들은 현재보다 약간 미래적 성향이 강한 거예요. 근데 진호 오축이 된 애들은 뭐야? 과거잖아, 과거. 과거에 대한 회한.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과거에 대한 아쉬움. 그 우리는 그 사정으로 오축 원진이라고 하고, 뭐 진호 격각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그 단편적인 그런 것보다도 이 오화가 가는 방향성이 어리라는 거죠. 자수를 기점으로 해서 오화는 아까 말했죠. 오화는 자수를 너무 좋아해. 자기 반대편의 글자를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수를 가는 겁니다. 자수도 누굴 좋아하죠? 오화를 좋아하죠. 그래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뭐야? 오늘 나랑 좋잖아. 내일은 싫어지나. 그러면 또 좋아지. 그러니까 사람은 싫었다, 좋았다, 좋았다. 그거를 뭐라고 했어? 회자정리라고 해요. 회자정리. 사람은 반드시 만나면 다시 끊어내고 다시 가는 거야. 네. 이거를 이제 세상에서 뭐라고 하냐면 대칭성이라고 해요. 대칭성. 사람은 대칭 구조가 있어야지만이 각각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지. 손뼉 하나만 있으면 이 손뼉의 용도는 뭡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두 개가 있어 소리가 나듯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사주문을 공부할 때 나부모의 공부를 참 많이 하셔야 돼. 나부모의 공부. 나부모이 이거 되게 천시하고 있는데 나부모이 다 들어있어요. 나부모이 뭐 자연의 소리입니다. 나부모이 오해의 소리가 자연의 소리, 즉 서로 부딪혀 소리 난다는 거예요. 나부모이. 그럼 화의 소리는 뭐예요? 화의 소리가 치입니다. 치. 불 꺼지는 소리야. 뭐랑 만났을 때? 술을 만났을 때 치 소리가 나요. 치 소리. 수의 소리가 우입니다. 뭐랑 만났을 때? 토랑 만났을 때 이게 나부모입니다. 근데 작품 논리에서 이제 나부모행들을 다 하지만 나부모행을 가지고 이 감명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논리들이 이제 좀 빈약해서 그렇지. 잠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물어본 중에서 천간지지 토가 없을 때 내가 과연 토를 취할 수 있는 방법 중 요소가 뭐냐 이거지. 왕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왕지가 전부 다 도화기구, 도화살이라잖아. 도화살, 연살. 이 연살, 도화살 뜻이 뭔지, 연살 뜻이 뭔지 아시죠? 연살. 나이 먹는 살이 나이 먹는 살. 그 연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연살. 나이 먹는다는 거 내가 익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살은 열정적이라는 거예요. 열정을 갖고, 의지를 갖고. 그래서 사주의 연살계 왕지인 사람들이 의지력이 많고 열정이 많은 거예요. 그걸 도화살이라고 해요. 도화의 뜻이 뭐예요? 우리 집안에만 있던 복숭아꽃이 담당으로 넘어가니까 길 가는 사람이 다 꺾는다고 해서 도화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외부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이 틈에서 이제. 그러니까 오화는 사업이라는 그 여름에 공부하기 싫어갖고 자꾸 밑으로라든가 술토로 가고 싶은 거예요. 묘목도 마찬가지예요. 묘목도 진이 싫으니까 묘미, 묘수로 가고 싶은 거지. 이런 관계가.
그래서 그 도화라고 해요. 도화, 연살, 연. 나이 먹는 살이야. 지살은 뭐겠어요? 땅 밟는 살이야. 발걸음 내딛답니다. 지살. 월살은 뭐죠? 월살. 월이 무슨 8월달 지살이에요. 밤을 맞은 겁니다. 쉬는 살입니다. 쉬는 살. 월살. 땅 밟고 움직였으니까 어제 쉬어야 되잖아. 그래서 쉬어가라. 월살이 갖고 있는 구조들이 월지 월살이 있다. 이 사람 뭐야? 남도 쉬는 거 그런 거 관련된 직업을 가지면 돼요. 지살 연살에서 월살을 쉬니까 그런 사람들의 직업을 갖고 있어요. 이 월살 구조가 전부 다 갖고 있는 지지가 전부 진술충입니다. 월살 진술충. 이런 사람은 다 직업적 요소가 다 그런 쪽으로 가 있다. 월살이 변해가지고 월살이 변하면 가장 먼저 변하면 무슨 살이 돼요? 반환살이잖아. 그래서 두 번째 변하면 뭐 화개살이 되잖아. 세 번째로 변하면 무슨 살이에요? 천살이잖아. 선생님 내용 때 월살 반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냥 천살에서 나와서 천살이라는 것은 이제 독립적으로 내가 어디를 떠나는 살입니다. 천살. 뭔가 심판받는 살. 그래서 지살로 나와서 월살에서 한번 쉬는 겁니다. 그래서 손고를 하고 다시 반을 가서 또 올라가는 겁니다. 반을 가서 내가 나 할 일을 이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해야죠? 화개살 가서 이제 대우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개살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우받으면 돼요. 대우받는 공간에 가면 돼요. 이걸 맨날 그 열살, 월살, 반화, 화개 사실 이렇게 외우지 말고 그 흐름적 요소를 외우라는 거죠.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교실 시간에는 이 오행에서 가장 중요한 이 토. 그래서 이 토를 이제 우리가 실제 요즘 현대 용어로 이걸 이해하면 토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의식 세계를 관장해요. 이거는 이제 이 청산에 있을 때 의식 세계가 이게 지지에 있다는 거야. 인식 체계를 느끼는 겁니다. 이거는 지지에 있을 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놓고 이제 해석을 하면 중간에 있을 때는 이 사람의 의식 세계가 어떤가, 지지에 있으면 저 사람의 인식 체계가 어떤가. 의식이라는 것은 의식 세계라는 건 뭐야? 정신적, 그다음에 정신 상태가 어떤가. 인식 체계가 말하자면 행동 방식이 어떤가. 그래서 지지에 토가 있을 때는 행동 방식적 측면에서 설명해주고, 정신 표현에 대해서, 정신 심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심리 상태에 대해서 생각해 줍니다. 세상에 토가 없는 오행은 없다는 거죠. 토가 없이. 근데 토가 근데 토가 없다 그래야 토는 항상 여반장이잖아요.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이지만 유형도 될 수도 있고 무형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토가 없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될까? 봄 그러면 봄 자체가 토야. 봄이라는 토. 여름 그러면 여름이라는 토라는 거죠. 가을이면 가을이라는 토. 겨울이라는 토. 그래서 우리 계절이야, 계절. 사계절. 이 계자가 저런 계절. 계절이 절자가 이게 이을 계자. 우리 절자가 끊어지 마디 절자 쓰는 거예요. 우리 대나무 나이 어떻게 구합니까? 마디 보고 구하잖아요. 우리도 손마디 보고 야 손이 굵으면 야 너 고생 좀 했네. 마디가 굵으면 이런 식으로. 그러면 손마디가 굵어지는 것은 자기 직업적 특성 때문에 굵어지는 거예요. 거친 걸 하는 사람들은 마디가 굵어지지. 힘이 토가 이렇게 모든 걸 다 오행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행을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나오는 것이 식간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적금에 여러분도 공부해 보셨지만 오행을 전부 다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맨날 상생상극만 갖고 따지니까 목은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뭐 토생금, 금생수. 이건 상생이라고. 그리고 상극은 뭐예요? 토국수. 그다음에 뭐 목극토, 화극금, 토국, 목극토, 뭐 어쩌고, 금극목 이렇게 상극으로 나오니까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이 극이라는 거 잠깐 수업시했지만 생은 뭐라 그랬죠? 생은 생의 뜻은 두 가지 말면 돼요. 첫째, 낫다야 낫다. 내 안에서 나은 거예요. 생은 뭐 도와주다 뭐 수생목을 받으니까 힘이 세지다 그게 아니야. 내 안에서 나았다. 그러면 수생목이라도 뭐 나를 낳아준 사람이 많으니까 뭐야? 귀찮은 거예요. 수생목을 받으면요 목은 귀찮은 거예요. 왜? 야 내가 널 낳아주면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겠어. 이런 겁니다. 두 번째 뭐죠? 밀어내다니까. 밀어내다. 다른 말은 전진하다. 우리가 전진한다는 말을 가만 생각하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밀어낸 거잖아요. 전진을. 그 자리에 있는 기운들을 계속 밀어내다는 거예요. 전진하다. 이게 생물이에요. 생은 밀어내다, 전진하다. 반대로 내가 밀려날 수도 있죠. 벼랑 끝에 있는 애가 있는데 가서 손을 댔는데 떨어졌어. 이런 느낌. 생이 있는 구조는 나를 벼랑 끝으로 모으는 겁니다. 그건 뭐죠? 그건 첫째. 그건 뭐죠? 그건 뭐야? 만나다. 승패를 보다요, 승부를 보다요. 승패를 가린다요, 승부를 보다요. 승부를 보다. 승부만 보다. 승패를 보냐, 승부만 보다. 승패는 극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승은 낳다, 극은 만나다. 만나는 이유는 뭐야? 승부 보려고. 서열정리. 그래서 극이 많은 구조들은요, 서열정리라고 싶습니다. 유계질서. 극이 많아요. 근데 이제 목금의 극은 아까 말했지만 이 좌우로 정렬이잖아. 목금은 좌우로 정렬이잖아요. 얘네들은 어떻게 사람을 하냐면 저 색상을 좌우로 놓고 여기부터 1번이랑 10번이야. 수와의 극은 뭐야? 위로 정렬이야. 이 극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목금의 정렬은 좌우로 정렬이야. 근데 이 목금의 정렬이 되게 알게 거예요. 성과급 위주로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놓고 성과급 위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고, 수와의 정렬은 뭐야? 이 직급과 위치로 정렬시키는 거지. 그 생도 마찬가지예요. 위로 가서 밀어내는 거와 아래로 가서 밀어내는 거. 그러니까 금생수와 목생화의 차이점. 금생수는 점점 뭐야? 아래로 밀어내는 거, 아래로. 안 보이게끔. 목생화는 보이게끔 위로 밀어내는 거. 누가 더 힘들겠어요? 목생화가 힘들죠. 그럼 목생화 갖고 있는 구조가 뭐야? 힘든 일 하는 사람들이에요. 위로 올려야 되잖아요. 뭐, 금생수는 뭐야? 힘든 일 아니지. 가서 툭 밀면 되지 않더라도. 되게 쉬운 일. 그래서 목생화 구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목에서 이렇게 가는 구조를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 생기라고 하는 거고. 금에서 수로 가는 걸 뭐라고 하냐? 살기라고 해요. 살기. 이 살자가 죽일 살자가 아니라 이건 마무리할 살자입니다. 생은 이제 도와주는 게 아니라 펼치다 이거. 여기서 이 생이 나가서 펼치다 이거. 펼치. 살기는 오물이다.
금생수가 많은 구조들은 뭐야? 살기를 펼쳐 오므리려고 하고 마무리를 이것은 이 목생하는 것은 펼치다 하고 벌리려고 하는 거 벌리다 뭔가 이렇게 벌리다 그런 구조로 이어서 여기서 궁금한 것도 하나 물어보세요. 토 가지고 토 가지고 복잡하게 하는데 토 갖고 또 의심스러운 것들. 공부 몇 년 했어요? 네? 공부 좀 하고 계시죠? 아, 명리요? 네. 명리는 올해 네. 입학하고 시작했고요. 그 전까지는 전혀 한 적은 없습니다. 그 선생님은 이제 다른 쪽으로 공부하셨잖아요. 이거. 명리 쪽이라고 이제 명리 쪽 연관성이 많아요. 이제 다 파생된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활용하는 방식 차이지. 용, 우리가 중용할 때 이게 쓸 용자가 중용할 때 용자는 적절 쓸 용자 쓰지 않습니다. 중용할 때 용자는 이거 어떻게 쓰더라? 이거 써요. 여기다 해가지고 여기다 뭐 해갖고 쓰는 거 되지 않습니다. 어떤 틀을 만든다. 틀. 우리가 중용이라는 그 학문 자체는 틀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보지만 지렁이도 발표는 꿈틀한다. 이 꿈이 뭔지 아시죠? 왜 꿈틀이라고 그랬을까? 이 지렁이도 발표는 꿈틀한다. 이게 목이라는 거야. 꿈, 틀, 이 금이라는 뜻이에요. 지렁이도 발표는 꿈틀한다가 저 뜻입니다. 꿈. 꿈은 목은 꿈을 꾸는 사람이고 금은 틀을 만드는 거란 말이야. 꿈틀한다. 사실 목금이 많은 사람은 꿈틀거려요. 꿈을 꾸고 말이야. 금만 많은 사람은 틀을 좋아하고 목이 많은 사람은 꿈을 꾸는 거 좋아하니까 목이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은 꿈 꾸게 해주니까 뭐 하면 돼? 꿈까지 뭐 하면 돼요? 교육시키면 되잖아. 너는 크게 될 수 있어. 너는 배움이 살 길이야. 근데 이건 틀이니까 뭐 해야 돼?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건 뭐야? 이건 뭐 조직생활 같은 거죠. 통제적 지키는 것. 거기는 지키는 것이라고 하죠. 저는 목금이 다닌데 그러면 금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금이 얼마나 있으면 너는 목금이야. 교육으로 지키는 사람들. 뭐야? 교수하면 되겠지. 학문을 지키는 사람. 대신 교육도 쓰고. 아니면 어디 교관하면 되겠다. 교관. 이렇게 가면 돼. 누가 잘하겠어요? 목금이 있는 사람이 잘하겠지. 지금 대한민국 일타 강사 사주다 보면요. 왜 제가 일타 강사가 돼갖고 저렇게 돈을 많이 벌까를 금방 다 알아요. 근데 지금 그 오는 주가 저 일타 강사들은 범죄자다 그래서 범죄자다. 어떻게 한 사람이 100억 200억씩 버냐고 범죄자다. 그래서 그러고 있어요. 그 사람 교육 차관이가 그거 있어요. 청와대에서 그러나 범죄자. 예,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여기 같이 여기 앉으면 됩니다. 여기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범죄자. 이 범죄자라. 또 궁금하신 것도 토에 대해서. 제가 그 지지 생지밖에 없는데. 네? 근데 토는 없고 생지 지장간에 묻어 있는 그런 거는 뭐. 그런 의미는 이제 지장간에 그 생지에 있는 토는 토가 아니에요. 토가. 생지에 있는 토. 토를 벗어나. 그러니까 생지들은 이 토를 벗어나고 싶어. 생지들. 이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지장간에는 토가 6개가 있어요. 6개가 있잖아요. 토가. 아니, 8개가 있구나. 생지 4개, 묘지에 4개, 8개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생지의 토는요, 생지에는 항상 이 토가 먼저 이렇게 오잖아요. 이거는 저거 의미하는 거야. 다음을 기약하라.
기존의 것을 버리고 지금 현재 새로운 것에 대해서 네가 변화하라 이런 뜻이야. 생제토. 그러니까 인에 있는 무토는 이는 쭉이라는 어떤 겨울을 벗어나서 네가 이제 봄을 알아차려라. 인목만 딱 알아차리나? 어떻게 되겠어요? 무인이 돼야 알아차리는 겁니다. 무인이 돼야지만이 봄을 알아차리지. 그냥 인만 있으면 알아차리냐? 무인만 있으면. 그러면 무시는 뭘 알아차리는 겁니까? 무시는 가을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무오는 여름 알아차린다. 무자는 겨울을 알아차린다. 됐습니다. 이랬죠? 또 다른 것도 질문 하나 하세요. 또 무토가 있는 거. 우리 선생님 무토가 좀 무토라 기토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제가 이제 가장 어려운 게요. 그 기토가 뱉어내는 그 과정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전에서. 그건 너무 이제 복합적인 얘기고. 무토 그러면 또 무토 가지고 또 기토 가지고. 그런 것들이 스키적인 요소이고 지금 중요한 건 여기 토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무토는 무성화돼서 왔다는 거. 무성화는 무자를 써볼까요? 여기 뭐가 붙죠? 불초자 붙죠. 여기 붙죠. 결국은 토는 목이 있어야지만 가치가 됩니다. 토는 목이 있어야지만이 무성해지고 가치가 높아. 근데 이 무토가 이렇게 금을 봤어. 어떻게 돼요? 가치가 어떻게 돼요? 천천히 떨어지는 거. 무토 자체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생기라고 했어요. 생기. 토를 보니까 생기작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네가 생기작용을 저 사람이 저 사람한테 저런 모습이 있어 하는 게 무토가 목을 보고 그걸 보면은 저 사람이 저런 면도 있네. 매년 사람이 좋은 줄만 아는데 저 사람이 날카롭고 무섭구나. 무토가 목을 보면 그냥 맨날 생글거리야. 왜? 무서워하잖아. 없어도 좋다 그래. 없어도 싱글벙글 그런 식으로. 반대로 기토는 어디서 하냐면 이 몸기자에서 몸기 자기 몸에 이렇게 목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몸에 나뭇가시 같은 거 찔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기토에 목이 많으면 아무 이유 없이 아파. 가시도 있고 막 나뭇가지가 찌르고 막 뿌리가 되고 막 뚫고 오고. 그러니까 기토 옆에 목이 있는 사람들은 속 유작병이라든가 막 이런데 속이 괜히 막 이유 없이 아프고 막 그래요. 그럼 기토 옆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금이 있어야지 깔끔하잖아. 이 기토 옆에 금 있는 사람이 강직합니다. 단점은 나를 좀 몰라. 뼈가 튼튼, 너무 튼튼해 타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면 물이 많으면 땅이 이렇게 진흙탕이 되는 달라져요. 물이 많으면 흘러갈 거 아니에요. 물이 많으면 흘러가는데 여기 뭐가 있어야 돼요? 토가 있어야지 흐름을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토는 제방이 있잖아. 기토는 뭐가 되겠어요? 또랑이 돼. 또랑으로 해석해야 돼.
그러면 이 수 옆에 기토가 있게 있으면 뭐야? 또랑 치는 거 어떻게 해? 또랑 치는 이유가 뭐죠? 물기를 바꾸려고 치는 거잖아요. 이건 뭐 유역을 병을 내가 가는 길이 바뀐다 뜻이야. 우리 또랑 파는 건 뭐야? 야, 저 물 좀 끌어와. 그 또랑 파잖아. 그거 어떻게 몸소리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뭔가 새로 가는 길을 뭐 좌우로 바꾼다 했죠. 뭐 금으로 가면 뭐 우측으로 가겠지. 좌가 가면 이제 좌측으로 가고. 그런 겁니다. 뭐 진흙탕이라는 게 아니라 또랑이야, 또랑. 근데 이곳 제 방이잖아. 그럼 물을 가둔다는 이유가 뭐죠? 다음을 기약하다. 감을 때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 뭐야? 저축, 미래에 대한 대비. 그런 거. 되게 이제 희망적인 사람이 있지. 기토가 있는 사람은 절망적인 사람이야. 끊어내잖아. 그 물기를 끊어내서 바꾸다. 새로운 길로 모색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물만 있으면 또 아니라 불도 있어야 되냐. 그럼 기토 옆에, 그러면 또 토 옆에 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왜 토 옆에 불이 있은 거야? 이 봐봐, 그건 불도 얘기해요. 불 옆에 기토가 있다. 이건 뭐죠? 이거는? 이거 뭐라고 생각하면 화답. 화답. 그 안에서 뭐 긁는 거. 화답. 화답이라는 건 신뢰라는 뜻이겠지. 그래서 기토와 병화가 있다 그러면 이 병화는 열이 아니라 빛이잖아요. 그러면 신뢰를 밝히는 하니까 뭐 조명, 집에 인테리어 조명을 바꾸다 이런 거지만 기토가 이 정화는 이제 열이 되잖아요. 열. 이건 뭐 피자를 굽다, 생선을 굽다 이런 이제 열이 들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화동 역할이 화동. 근데 이제 이 화 옆에 이제 무토가 있다는 것은 이제 이거 철판, 벌려를 굽는 것들, 뭐 캠프파이어를 하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뭘 하면 좋겠어요? 무토화가 있으면 뭘 하면 좋겠어요? 큰 뭐 야시장 같은 거라든가 큰 데 가서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막 조명을 막 비친 것들. 거기서 뭐 불쇼 같은 거 하는 거. 그 문화의 저쪽이 잘 맞겠죠. 사람들 막 모아가지고 지금 집회하는 거, 그런 모습. 그런 식으로. 무토 성향 자체가 펼치고 벌리다 성향이잖아. 기토는 뭐? 우물이고, 숨기다. 우물이고 숨기다가 있죠. 그러면 그럼 기토는 어디에 있어야 자기 역할을 합니까? 뭐죠? 가을과 겨울에 있어야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재주와 실력이 있어도 자기가 있을 공간에 못 있으면은 자기는 되게 싫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이래서 뭐 좋은 직장 다니고 이 직장이 너무 싫은 거죠. 무토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봄, 여름에 있어야지 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태어난 월이 중요한 거고 일지 계절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토일간이 여기에 뭐 술토라든가 뭐 자수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신술자가 있어. 무토 밑에가 무신, 무술, 무자 있으면 무토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제 역할을 해요, 못해요? 제 역할을 못하죠. 그러면 저거는 일진이 저 배우자를 봤을 때 배우자한테 마음이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냥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자기가 왠지 자기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밖에 나가서 막 놀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서 다른 것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계절, 오행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럼 내 일주에 대해서 명확히 안다는 거지. 근데 일주는 나의 가정이요, 나의 배우자요, 내 자식들이 거하는 공간이요, 내 재산이 있는 곳이다. 나의 사회적 지위를 판단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지. 그게 내 일치라는 거지. 첫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고 쉽시다.